안녕하세요. 에듀윌에서 전산세무회계 강의 진행하고 있는 김용호 회계사입니다. 오늘은 전산회계 2급 이번 107회 시험 대비해가지고 지난번 106회 시험 출제 경향 분석을 하고요. 107회 출제 예상 포인트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그러면은 일단 지난번 시험 106회 그 이론부터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는 이게 재무 보고의 목적을 물어보는 문제였는데 오늘은 이제 문제 풀이 시간 아니니까 간략하게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 문제로 재무 보고를 하는 목적이 뭐냐 물어보는 문제였고요. 자, 두 번째 문제는 그 회사의 주된 영업을 구분할 수 있니? 그 주된 영업이라면은 우리가 그 채권 채무가 생길 때 내가 받을 돈은 매출 채권, 내가 줄 돈은 매입 채무, 내가 받을 돈 매출 채권 안에는 그 외상 매출금이랑 받으러옴 있고요. 내가 줄 돈 외상 매입금 안에는 내가 줄 돈 매입 채무 안에는 외상 매입금이랑 지급 어음이 있죠. 예, 그거 알고 있냐? 그게 아니면 뭐예요? 비품 같은 거 사면서 내가 줄 돈이나 내가 비품을 사면서 줄 돈이 생기면은 미지급금. 내가 비품 같은 거 팔면서 받을 돈이 생기면은 미수금. 이거 구분할 수 있니? 그런 문제였습니다. 상당히 이거는 난이도가 좀 쉬운 문제였다고 보여져요. 세 번째는 재무상태표 개정이랑 손익계산서 개정 구분할 수 있느냐? 이것도 상당히 그 쉬운 문제인데 이게 연속해서 출제가 되었거든요. 이런 문제는 좀 배점을 여러분들이 잘 맞춰주셔야 합격하는데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4번. 거래 팔 요소 및 거래 종류. 이것도 지난번이랑 계속해서 연속해서 출제가 되고 있어요. 이렇게 연속해서 출제가 되는 문제들은 다음 시험에도 또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으니까 중요하니까 연속해서 출제가 되는 것이겠죠. 좀 이렇게 유형을 눈여겨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5번 문제는 회계순환 과정, 그 시산표랑 재무상태표 등식 알고 있냐? 이거 세 개 합쳐가지고 얼마가 되고 그게 합계가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나를 찾아가는 그런 문제였는데요. 이것도 연속해서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우리가 잠시만요. 자, 다시 자산이 있고 부채가 있고 자본이 있을 때 자산이 왼쪽에 있는 건 이유가 없지만 부채랑 자본이 오른쪽에 있는 것은 이 자산이 누구의 돈인지 누구의 돈으로 산 것인지 설명해 주기 위해서 적혀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강의 시간에. 자, 그렇다는 것은 이 자산을 설명을 해야 되므로 왼쪽에 있는 거 합계랑 오른쪽에 있는 거 부채랑 자본의 합계가 일치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게 일치하지 않는다면 자산을 누구의 돈으로 샀는지 다 설명을 해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입이 잘못된 것이에요. 그래서 요거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이다. 요거 알고 있느냐 물어보는 문제였어요. 요것도 상당히 쉬운 문제인데 이게 시산표라서 이게 재무상태표는 이게 맞는데요. 여기까지는 배웠는데 시산표의 케이스는 조금 특이하게 한 표 안에 손익계산서 항목까지 같이 나옵니다. 즉 수익은 자기 자리가 오른쪽, 비용은 자기 자리가 왼쪽. 사실 여기 위에는 재무상태표 개정이고 아래는 그 손익계산서 개정인데 오로지 시산표에서만 얘네가 하나의 표로 다 같이 보여요. 그리고 이것의 왼쪽 합계, 오른쪽 합계도 반드시 일치를 해야 돼요. 그거 알고 있니? 물어보는 문제였어요. 자, 다음 6번 문제는 역시나 이것도 재무상태표 개정이랑 손익계산서 개정 구분하는 문제였는데 연속해서 출제가 되었고 두 문제나 나왔습니다. 상당히 출제자들이 이거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네요. 다음 7번 문제. 이거는 재무상태표 내에서 계정들을 구분할 수 있는가? 유형자산, 재고자산 요거 구분할 수 있는가? 문제였어요. 우리가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제 유동자산 있고 그 밑에 비유동 있고요. 유동자산 안에는 당좌랑 재고 있죠. 비유동 안에는 투자 있고요. 유형 있고요. 무형 있고요. 기타 비유동이 있어요. 그리고 부채에는 유동 부채가 있고요.
비유동 부채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산회계 2급에서 자본은 자본금 하나 나오죠. 물론 이제 중간에 인출금이 나오긴 하는데 기말엔 다 없어지니까. 자, 요렇게 구조가 짜져 있는데 요거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어느 정도는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요런 문제 풀 수 있는데 만약에 내가 시험 보다가 도저히 모르겠다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죠? 그 프로그램 열고 계정 과목 등록 메뉴에 가가지고 거기서 한번 체크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게 암기가 안 돼 있으면요. 계정 과목 및 저교 등록 메뉴 여시고 이거 보시면서 실무용 프로그램을 활용해가지고 이론 문제 푸는 것도 가능해요. 자, 8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결국에는 시산표랑 재무상태표 등식 알고 있니? 그거 묻는 문제였어요. 자, 9번 재고자산의 취득원가 구하는 문제. 원가가 발생했을 때 어떤 것들은 자산이라는 정거장에 들렸다가 나중에 비용이 되고요. 어떤 것들은 그냥 한 번에 바로 비용이 되는데 이 자산이란 정거장, 재고자산이란 정거장에 들리는 거 알고 있느냐? 이거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정거장에 들리면은 자산의 취득원가를 구성한다고 표현을 해요. 즉 지금 당장 비용이 아니라 일단은 자산이 됐다가 나중에 비용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유무형 자산 감가상각 계산 문제도 출제가 됐어요. 이것도 단골 메뉴니까 감가상각 하는 법 여러분들이 익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죄송합니다. 재무상태표 계정 구분하는 문제 또 나왔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재무상태표 그 계정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머릿속에 있어야 되고요. 만약에 모르겠다 싶으면은 그 실무 프로그램 메뉴를 열어서 확인하시는 게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아요. 12번 문제는 결산 수정 분계. 임대료 기관 경과에 따라서 알맞게 수정 분계하면 되는 문제였고요. 13번. 이것도 재무상태표 계정 구분하는 문제예요. 이 중에서 요 예수금이 뭔지 알고 있느니 그거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14번은 회계 계정의 마감. 회계 계정이 어떻게 마감되고 다음으로 어떻게 이월되는가. 자본금은 재무상태표 계정이잖아요. 라는 것은 이거는 유량이 아니라 저량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얘는 다음 연도로 이월이 돼요. 이월이 되는 것들은 잔액이 다음 연도로 이월이 되니까 그거 이월되는 과정에 대해서 알고 있는가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15번은 얘는 재무상태표가 아니라 손익계산서 계정을 구분하는 문제였어요. 판매비와 관리비 항목들을 잘 알고 있니?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모든 문제를 다 봤는데 이번 106회 이론 문제 그 출제 유형을 보면은 다음과 같은데 특히나 이 재무상태표 계정이랑 손익계산서 구분하는 거는 두 문제나 나왔고요. 연속해서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다음번에도 또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나왔던 문제가 계속 나와요. 그리고 거래 팔 요소 및 거래 종류도 연속해서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시산표 및 재무상태표 등식 이것도 역시나 연속해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또 있네요. 이거는 지금 두 문제가 나왔어요. 두 문제가 나왔고 연속해서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이것도 눈여겨서 봐야 되고 재고자산의 취득원가 구하는 문제도 연속해서 출제가 됐습니다. 이렇게 연속해서 출제가 되는 문제들은 한번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은 실무. 실무는 어떤 문제 나왔나? 늘 나오는 문제. 문제 1번은 이 사업자 등록증 가지고 오류 찾는 문제인데 오류 세 가지를 찾아서 우리가 풀어야 되는데 이거는 반드시 출제되는 유형이니까 요거는 사실 회계 이론이랑 상관없이 그냥 관찰력을 가지고 프로그램 몇 번 입력해 보면 누구나 풀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이거는 100점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2번 전기분 재무제표 수정하는 문제인데 이번에는 재무상태표 수정하는 문제가 나왔어요. 이것도 역시나 문제에서 주어진 이 표 보고 프로그램에 입력된 게 잘못된 게 뭐가 있는지 숨은 그림 찾기 하면 틀린 그림 찾기 하면 되는 문제라서 이것도 100점을 반드시 받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긴출 유형이에요. 다음 3번. 3번은 이제 첫 번째는 기존 거래처 정보 수정하는 문제가 나왔어요. 이것도 3번도 나오는 문제가 계속 반복이 되긴 하지만 이번에는 거래처 정보 수정하는 문제가 나왔고요.
소문제 2번으로 거래처별 초기 2월. 아까는 거래처 정보를 수정하는 거고 2번 문제는 거래처별 초기 2월 채권 채무. 요 각각 금액들 프로그램에 입력된 거 조회를 해가지고 잘못된 거 있으면 고쳐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이것도 역시나 틀린 그림 찾기 유형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배점을 잘 맞아야 돼요. 다음은 문제 4번. 일반 전표 입력 메뉴. 요거는 누차 강조하지만 실무 그 시험이긴 하지만은 사실은 이론 시험에 더 가깝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론 공부가 잘 되어 있어야 문제풀이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1번은 유형자산 매입 그리고 당좌거래. 우리가 당좌 수표를 발행을 하면은 당좌액은 바로 차감시킨다. 요거 알고 있니? 그거 물어보는 문제였다고 보여집니다. 자, 이번 문제는 상품 매입 회계 처리. 근데 그냥 매입을 하는 게 아니라 이번에 산 게 아니라 선급금, 즉 이게 보통 이제 계약금인데 계약금을 주고 받을 때 회계 처리할 수 있는가? 이거 당연히 거래처 잘 넣어야겠죠. 거래처 안 넣으면 부분 점수 없나요? 저는 이렇게 물어보시면은 있다고는 말씀드리지만 그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없다고 생각하고 공부하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다음 3번 문제는 매입 할인. 매입 할인은 별도의 계정을 써야 된다. 148번 코드를 가지는 별도의 계정을 이용을 해야 된다. 우리가 이론을 배울 때는 그 매입에서 차감한다, 순 매입액을 구한다 이렇게 하는데 문제 실무를 푸실 때는 요거를 별도 계정을 넣어 주셔야 되는 거를 꼭 참고하세요. 여기서 뭐 재고를 감소시킨다거나 하시면 안 됩니다. 다음 4번. 유형자산 처분 회계 처리. 그리고 미수금 거래처에 유의를 해야 돼요. 당연히 미수금은 채권 채무니까 거래처 입력 잘 해야겠죠. 유형자산 처분할 때 어떻게 하죠? 일단은 유형자산 취득 원가랑 감가상각 누계액을 같이 제거시켜줘야 돼요. 자산은 자기 자리가 왼쪽이니까 오른쪽에 적으면은 제거. 감가상각 누계액은 자산의 차감 계정이라서 자기 자리가 오른쪽이기 때문에 왼쪽에다 적으면 제거. 아시겠죠? 이거 제거시켜주고 내가 받을 돈 다 적고 나면은 나머지 차액이 이제 처분 손익이 되는데 이 경우는 처분 이익이 나오는 문제였습니다. 다음 5번 문제는 상품 매출 회계 처리. 이거 만약에 외상으로 거래하는 케이스는 이 거래처 잘 넣어야 됩니다. 이거 둘 다 매출 채권인데 받을 어음은 내가 어음을 받은 케이스고 외상 매출금은 그냥 약속만 한 케이스죠. 근데 거래처만 잘 넣으면 그렇게 어렵진 않은 문제였어요. 다음 6번 복리후생비 회계 처리. 복리후생비로 회계 처리되는 게 상당히 많은데 직원한테 뭔가를 주면은 복리후생비예요. 내가 만약에 뭔가를 무상으로 혜택을 주거나 뭐 돈을 주거나 선물을 주는데 첫 번째 직원한테 준다. 뭐죠? 복리후생비요. 거래처한테 준다. 거래처한테 선물을 준다. 뭐 거래처한테 돈을 준다. 뭐 이러면은 이건 뭐죠? 이거는 접대비. 그리고 직원도 아니고 거래처도 아닌 제3자한테 주면 뭐죠? 예를 들어 뭐 군 장병이나 고아원 이런 데다 보내면은 이거는 기부금이에요. 자, 화환을 결혼식에 보냈는데 그게 직원이니까 역시나 복리후생비로 회계 처리해야 된다. 이거 복리후생비니 접대비니 기부금이니 알고 있니? 물어보는 문제였어요. 자, 7번. 거래처 이것도 역시나 아까랑 똑같이 이번에는 거래처잖아요. 아까는 직원이었는데 이번에는 거래처예요. 똑같은 유형이 연속해서 출제가 됐는데 이번에는 거래처니까 이거는 접대비. 그래서 요거 복리후생비냐 접대비냐 기부금이냐 요거 구분하는 거 물어보는 유형의 문제였습니다. 두 문제나 나왔으니까 다음에도 언제든지 또 나올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8번. 회사의 사내 게시판에 어쩌고 돼 있는데 문제풀이 시간은 아니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이거는 신용카드 외상거래 회계 처리인데 이거를 미지급금을 할 수도 있고 미지급 비용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보통 강의에서는 미지급금으로 하시기를 권해드리고요. 미지급금으로 했다면은 거래처 적어야 되는 거 반드시 유념하시고 거래처는 현대카드입니다. 왜? 내가 현대카드한테 다음 달에 돈을 줘야 되니까 미지급금은 현대카드한테 있는 거죠. 자, 5번 오류 수정하는 문제. 첫 번째, 거래처 및 회계 계정
오류 수정. 자, 이 케이스는 수정 전은 단기차입금 신라상사였는데 수정 후는 외상매입금 조선상사예요. 계정도 잘못되었고 거래처도 잘못되었어요. 이것도 상당히 빈출 유형이에요. 두 번째는 인출금 회계처리 오류 수정. 인출금 회계처리 잘 알고 있니? 돈이 빠져나갔는데 그거를 잘못해서 접대비로 처리를 한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접대비가 아니라 사장님이 가져갔어요. 자, 돈을 가져갔는데 내가 돈을 누가 줬는데 아까 보였지만 직원이다? 그럼 뭐였죠? 복리후생비예요. 근데 거래처다. 그러면은 접대비예요. 근데 제3자야. 그러면은 기부금이죠? 그런데 사장님이야. 사업주야. 이거는 인출금입니다. 돈을 가져갔는데 누가 가져갔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져요. 얘는 자본의 차감이고요. 기부금은 영업의 비용. 이것들은 판매관리비.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6번. 6번은 결산인데 첫 번째 소문제는 외화 환산손익 문제 푸는 거 나왔어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배점을 받아야 되는 상당히 쉬운 유형이라고 보여집니다. 이건 그냥 환산손익 계산하면 되니까 어렵지 않았어요. 2번. 2번은 현금 과부족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기말 근데 현금 과부족이냐 자비익이냐 요거 물어보는 문제였는데 결산일 현재라고 했으니까 현금 과부족이라는 건 임시계정이잖아요. 그래서 결산에는 임시계정 쓸 수 없는 거 현금 시잭보다 많다고 무조건 현금 과부족을 쓰는 게 아니라 결산일에는 자비익을 잡아야 되는 거 알고 있니? 이거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소문제 3번은 결산 수정 붕괴, 비용의 발생, 이자 비용이 아직 지급하지 않았지만 발생했을 때 인식하는 거 알고 있냐? 물어보는 문제였고요. 4번은 역시나 결산 수정 붕괴, 감가상각비, 그리고 결산 자료 입력 가능한 메뉴인데요. 이거를 일반 전표 입력으로 해도 되지만 결산 자료 입력으로 해도 되거든요. 자, 앞에 있는 것들은 결산 자료로 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예를 들어 이런 그 기관 경과분 인식하는 거는 일반 전표 입력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감가상각비는 우리가 결산 자료 입력이라는 별도 메뉴를 통해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거 하면 마지막에 F3 눌러서 전표 추가해 주는 거 F3 눌러서 전표 추가해 주는 거 까먹으면 안 돼요. 그러면은 이거 안 누르면 전표가 입력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다음은 이제 7번 문제인데 이거는 조회를 해가지고 이론 문제 답안식으로 주관식으로 답안 작성하는 거죠. 첫 번째는 거래처 원장 조회하는 문제 나왔습니다. 문제에서 거래처가 나왔으니까 이럴 때는 거래처 원장으로 가야겠죠. 두 번째 문제는 총계정 원장 조회하는 문제였어요. 1월부터 3월까지의 판매관리비 중 소모품 지출액이 가장 많은 월의 금액과 가장 적은 월의 금액을 합산하면 얼마인가. 자, 그래서 이거는 총계정 원장 가서 보는 게 가장 간단할 것 같습니다. 물론 다른 메뉴도 가능하지만 저 같아도 그냥 총계정 원장 가서 볼 것 같아요. 3번. 바드럼의 회수 가능 금액은 얼마나 했으니까 이거는 재무상태표 조회를 해야 되는데 이게 더 편한 이유는 사실 이것도 총계정 원장이나 이런 데서 가서 해도 되거든요. 근데 바드럼의 회수 가능 금액을 물어봤으니까 이건 뭐예요? 이거는 북밸류 장부 금액이에요. 즉 바드럼이랑 그 밑에 대손 충당금 있는 거 같이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장부 금액 물어보는 문제는 재무상태표 가서 조회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실수를 적게 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그 출제에 대한 문제 한번 살펴봤는데 그렇다면은 다음 시험 107회에는 어떤 게 출제가 될까 한번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론 문제부터 일단 빈출 유형으로 이번 시험에는 106회에는 나오지 않았는데 이 문제는 상당히 많이 나오니까 기초 플러스 증가 마이너스 감소는 기말 요거 산식을 넣어서 풀 수 있는 문제들 이번에 107회에서는 꼭 나올 것 같아요. 매출 채권도 이걸로 활용이 가능하고 재고자산, 대손충당금 이런 것들 가능하죠. 이게 뭐예요? 예를 들어 재고자산 같은 경우에는 재고자산 기초재고 그리고 증가는 뭐죠? 매입이죠.
그리고 감소가 뭐예요? 매출 원가는 기말 재고인데 여기서 요거 숫자 주고 요거 숫자 주고 요거 숫자 주고 요거 뭐게 물어보는 문제 유형들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아시겠죠? 매출 채권이면 뭐 회수 금액 물어볼 수도 있고 대손 충당금이면은 뭐 이번에 설정하는 금액 물어볼 수도 있고 하여튼 요 산식에 넣어서 풀 수 있는 문제들 상당히 자주 나오는데 이번에 안 나왔으니까 107에서는 거의 꼭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안 나오면 어쩔 수 없지만 2번 그리고 재무상태표 개정이랑 손익계산서 개정 이거 구분하는 문제는 이번에도 역시나 출제가 될 것 같아요. 워낙 많이 나오는 문제라서 이거는 빈출 유형이니까 꼭 챙기시고요. 만약에 재무상태표 개정인지 손익계산서 개정인지 헷갈려. 예를 들어 소모품비 같은 거. 소모품비 혹은 뭐 개발비 같은 거. 개발비는 이름만 보면 꼭 비용 같잖아요. 내가 근데 시험장에서 헷갈리는 거야. 어떻게 하면 되죠? 계정과목 및 적용 등록 메뉴 여시고 얘가 자산인지 얘가 뭔지 그때 찾아서 조회해서 살짝 그 합법적으로 컨닝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매출원가랑 판관비랑 영업의 비용 구분하는 문제도 빈출 유형이니까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이거 여러분들이 다 못 외웠다고 하더라도요. 이것도 역시나 그 계정 과목 및 적용 등록 메뉴에 가보시면은 컨닝이 가능하니까 이거 구분하는 문제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반드시 풀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어떤 문제가 나올까 했을 때 결산 수정 분계 또 나올 확률이 높아요. 결산 수정 분계 제일 대표적인 게 소모품 회계 처리, 그 선급 비용, 선수 수익, 미지급 비용, 미수 수익 회계 처리인데 이 중에서 여기 밑에 4번이랑 5번은 기중에 회계 처리가 없지만 1번부터 3번은 기중에 회계 처리가 있어요. 소모품은 처음에 소모품 샀을 때 2번이랑 3번은 처음에 현금이 오갔을 때 요거 최초 거래 시 회계 처리를 어떻게 했는지에 따라서 그게 결산 회계 처리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최초 거래할 때 어떻게 회계 처리가 됐는지 꼭 문제에서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결산 회계 처리 여러분들이 거기에 맞게 적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회계상 거래 유무. 회계상 거래가 뭔지 알고 있니? 이것도 상당히 자주 나오던 문제였기 때문에 또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그 계약을 한다거나 채용을 한다거나 약속을 한다거나 하여튼 이런 거 하면은 거래라고 하는데요. 회계상으로는요 그런 게 거래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는 보통 뭐 화재나 도난, 분실 이런 거는 거래라고 하지 않는데 회계상은 그런 게 거래입니다. 회계상 거래는 재산상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단순히 계약을 했다. 단순히 채용을 했다. 이건 아직은 거래가 아닙니다. 아시겠죠? 이거 구분하는 문제 나오면 풀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유형자산의 수익적 지출이랑 자본적 지출. 자본적 지출은 취득원가, 즉 유형자산이라는 정거장이 들리고 수익적 지출은 바로 비용으로 가죠. 얘는 뭐라고 했어요? 얘는 엔진 교체. 얘는 엔진 오일 교체. 저는 이제 엔진 오일 같은 거 제가 가지고 있는 차, 제가 그 엔진 오일 구매를 해가지고 공인나라 같은 데 가서 약간 완전 셀프는 아니고 한 절반 정도로 셀프로 교체하는 걸 즐기는데요. 그렇게 하면은 요거 뭐 차종마다 다르겠지만 한 10만 원이면 가능해요. 뭐 오일 필터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그런데 엔진 교체하는 거는 이거는 대공사죠. 얘는 잘 내가 모르겠지만 해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못해도 1,000만 원은 들지 않을까요? 그 안에 냉각계통이랑 파워트레인까지 다 바꿔야 되는데 그래서 완전 얘기가 다르다. 엔진오일 교체는 그냥 원상복구. 제일 중요한 키워드가 원상복구예요. 원상복구 혹은 수선 이런 것들인데 이런 거는 우리가 수익적 지출이라고 그러고 엔진오일 교체해주면은 차가 갑자기 엄청 좋아지진 않죠. 하지만 잘 굴러가게 도와줄 뿐이죠. 하지만 엔진을 교체하면 그때부터는 완전 얘기가 달라요. 차가 앞으로 내용 요소가 막 길어지고 새로운 가치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거 좀 구분해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실무 문제 뭐가 나올지 예상을 해보면은 일단 1번 이 문제는 반드시 나오니까
혹시 안 나오면 어떡해요? 안 나오면은 뭐 어쩔 수 없는데 이 문제는 무조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항상 나오는 문제인데 어느 순간 안 나올 수 있겠지만 지금까지 거의 무조건 나왔으니까 다음번에 또 나올 거예요. 이런 거는 사업자 등록증 보고 이제 문제에 있는 이제 오류 찾아가지고 3가지 정도 찾아서 여러분들이 수정하는 문제니까 연습 많이 해보시고요. 그리고 가장 사업자 등록증 아래쪽에 그 관할 세무서 나오는 거 그것도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문제 이번에는 106회에서는 재무상태표 고친 거 나왔으니까 이번에는 이제 손익계산서 나올 확률이 높은 것 같아요. 연속해서 재무상태표 나올 수도 있겠지만 보통은 이제 왔다 갔다 하니까 손익계산서 죄송합니다. 고치는 문제 또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거래처별 초기 2월 채권 채물 이거 오류 수정하는 거 역시나 또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되네요. 그래서 이거 거래처별 초기 2월 메뉴 열어서 이 각 회계 계정별로 거래처별 금액이 맞는지 확인을 해보자. 문제 3번은 문제 3번은 그 적요 등록 유형 요것도 출제가 종종 되거든요. 엄청 자주 나오는 건 아니지만 적요 등록하는 것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대비를 해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04회 출제했으니까 이것도 종종 나온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자, 그리고 일반 전표 입력. 여기는 사실은 문제가 뭐가 나올지 이상하긴 사실 좀 어려워요. 왜냐면은 그냥 이론 문제 가깝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 가지 유형이 나와서 출제 예상이 어렵지만 역시나 말씀드린 것처럼 이론 공부를 충실하게 해가지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회계 처리를 내가 수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좀 예상을 해보자면은 첫 번째 상품 매출 회계 처리는 또 나올 수 있다고 봐요. 이거는 나올 확률이 상당히 높고 대손 충당금 회계 처리, 대손 처리하는 거 예를 들어 뭐 대손이 확정돼서 채권 없애는 거 그거 회계 처리 어떻게 하는지 알고 있니? 대손 충당금 잔액이 있다면은 차감을 하고요. 잔액이 없으면은 부족하면은 대손 생각비 추가로 인식을 해야 되죠. 그리고 이미 내가 대손 처리를 했는데 나중에 회수가 됐어요. 그거 보충법으로 회계 처리하는 거 어떻게 하는지 알고 있니? 물어보는 문제 또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원천징수 및 건강보험료 납부. 자, 건강보험료는 뭐죠? 얘는 직원이 내는 거는 회사가 있고 직원이 있는데 자, 건강보험료 같은 거는 회사 부담분이 있고 직원 부담분이 있어요. 이 직원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회사가 반, 직원이 반 내는데 직원 부담분은 회사한테 줬다가 국가한테 가죠. 보험공단. 보험공단한테 가니까 자, 이 케이스는 직원 부담분을 직원이 회사한테 주고 그 다음에 보험공단한테 가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물론 실제 현실에서는 원천징수를 하기 때문에 그걸 띄고 주지만 월급 줄 때 이 직원 부담분을 띄고 주지만 경제적으로는요. 직원한테 받아서 대신 내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예수금. 근데 회사가 자기 부담분 이 직원이 내는 거랑 똑같은 금액 자기 부담분이 있잖아요. 그거 회사도 내야 되는데 그거는 복리후생비입니다. 요거 물어보는 문제 나올 수 있어요. 이것도 한번 참고하시고요. 그다음에 단기 매매 증권 취득할 때 이거 수수료 비용 영업의 비용인 거 알고 있냐? 수수료 비용이 영업의 비용 그러니까 900번대 영업의 비용 쓰는 거는 오직 하나 단기 매매 증권 취득할 때입니다. 거의 모든 자산은 취득 시 발생하는 부대 비용이 같이 자산이라는 정거장에 들어가지만 유독 단기 매매 증권만 수수료가 발생하면 바로 비용으로 가거든요. 근데 그때 계정 과목이 수수료 비용인데 수수료 비용은 우리 시험에서는 다 800번대 판매 관리비지만 딱 이 경우 하나만 그 900번대 영업의 비용 쓰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거 나오면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으니까 반드시 맞추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거 문제 5번. 자, 오류 수정하는 문제인데 이것도 역시나 다양한 유형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 예측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이론 공부가 여러분들이 착실하게 돼가지고 문제를 잘 해석을 해서 풀면 되는데 다만 늘 그랬듯이 현금이 유입되거나 현금이 유출되는 상황에서 그거를 제대로 회계 처리를 하지 않아서 우리가 고쳐야 되는 경우가
많이 출제가 되니까 이번에도 그게 나올 확률이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이제 결산 문제인데 요거는 유형이 그렇게 뭐 많진 않아요. 이건 유형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선급 비용, 미지급 비용, 선수 수익, 미수 수익, 결산 수정 붕괴하는 거 알고 있니?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소모품. 이 중에서 아까 이론 문제에서 말씀드린 것 마찬가지로 이 선급 비용, 그리고 선수 수익, 소모품 이 친구들은 먼저 기중에 뭔가 거래가 있어요. 그 거래 회계 처리 어떻게 했는지 보고 거기에 맞게 결산 정리를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결산 시 이번에는 감가상각비가 나왔지만 다음에는 매출원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매출원가 같은 경우에는 결산조례 입력 메뉴를 활용해서 푸는 게 더 편하긴 한데 그때 마지막에 F3 눌러서 전표 추가 꼭 해주세요. 전표 추가 안 하면은 안 한 거랑 문제를 풀지 않은 거랑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꼭 전표 추가해주자. 이거 꼭 기억을 하세요. 그리고 7번. 7번은 이번에는 이제 조회에서 주관식 답안 작성하는 문제인데 이번에는 일개표랑 월개표 나올 확률이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거는 현금으로 지출한 금액, 즉 현금 거래. 현금 거래라는 말이 있으면은 그때는 일개표, 월개표 검색을 해야겠죠. 그리고 역시나 총계정원장 조회하는 유형은 또 출제가 될 거라고 봅니다. 이건 거의 빠지지 않고 나오니까 여러분들 꼭 총계정원장 조회하는 거는 연습을 많이 해보시고요. 그리고 재무제표 조회하는 것도 이번에 나올 수 있다고 봐요. 유동부채는 얼마인가 이런 식으로 중간 합계, 뭐 전체 뭐 자산 총액 이런 거 물어볼 수도 있고요. 혹은 장부 금액, 북밸류 어떤 게 있죠? 유형자산이라든지 아니면 채권 이런 것들 대손충당금이나 뭐 감가상각 누계 같이 차감 계정 달려 있는 것들 장부 금액 물어보면요 재무제표 조회하는 게 훨씬 편합니다. 이것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출제 예상 간단 정리 이렇게 한 페이지를 해보자면은 일단 이론은 말씀드린 대로 기초 플러스 증가 마이너스 감소는 기말 유형 나올 것 같다. 그리고 재무상태표 계정이랑 손익계산서 계정 구분하는 거는 늘 출제가 자주 되니까 다음 시험에도 나올 확률이 매우 높고요. 그리고 매출원가, 판관비, 영업외 비용 구분하는 것도 정말 빈출 유형이기 때문에 이것도 출제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결산 수정 붕괴 요거 그 아까 보였던 뭐 소모품이니 뭐 선급 비용이니 선수 수익이니 이런 것들 회계 처리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회계상 거래 재산상의 변화가 있어요. 회계상 거래다. 그거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유형자산의 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 구분하는 문제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실무의 경우에는 첫 번째 회사 등록 메뉴의 오류 수정 요거는 3가지 정도 오류를 찾아야 되는 문제가 늘 나오니까 연습을 잘 하셔가지고 맞추셔야 되고요. 그리고 정기분 재무제표 수정 문제에서는 이번에는 손익계산서가 나올 확률이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거래처별 초기이월 채권채무 오류 수정 문제는 빈출 유형이니까 또 나올 것 같고요. 적요 등록하는 문제도 나올 수 있어요. 연습을 미리 해보시고요. 그리고 일반 전표 입력에서는 상품 매출 회계 처리 나올 확률이 매우 높다. 그리고 대손 충당금 회계 처리 대손 처리하는 거랑 나중에 회수했을 때 보충법으로 해주는 거 그리고 원천 징수 회계 처리랑 그중에 특히 이 건강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종업원 부담부는 예수금, 회사 부담부는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니까 이것도 좀 참고를 해보시고 그리고 단기매매증권 취득할 때 수수료 비용, 이 수수료가 영업의 비용이고 자산의 취득원가 구성하지 않는다는 것도 한번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류 수정은 현금이 유입된 것이나 현금이 유출된 것을 우리가 기중에 올바르게 회계 처리하지 못한 것을 수정해야 되는 문제가 나올 확률이 높다고 보여지고요. 근데 이거 사실 4번이나 5번은 유형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론 공부가 착실하게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6번은 결산은 좀 유형이 정해져 있죠. 선급비용, 미지급비용, 선수수익, 미수수익 이런 거 결산 수정 붕괴하는 거 연습을 미리 해보시고요. 소모품도 결산 수정 붕괴하시는 거 여러분들 미리 연습을 좀 해보세요. 그리고 결산 그 자료 죄송합니다. 결산 자료 입력 메뉴 활용하는 거 이번에는 106회에서는 감가상각비 나왔지만 다음에는 매출원가 나올 확률이 좀 높은 것 같습니다. 이것도 메뉴 활용해서 그 입력하는 거 연습해 보시되 마지막에 F3 꼭 기억하세요. 전표 추가해야 됩니다.
그 조회하는 문제는 일개표랑 월개표 조회하는 문제 나올 것 같다. 현금 거래라면은 일개표랑 월개표. 그리고 총계정원장. 총계정원장은 유형이 상당히 다양하죠. 어떤 특정 계정의 뭐 잔액이나 이런 거 물어보면은 총계정원장 가서 보면 되고요. 그리고 재무제표 조회하는 건데 그중에 특히 재무상태표 뭘 주의한다고요? 재무상태표는 여러분들이 뭐 유동부채니 아니면은 뭐 유동자산이니 비유동자산이니 이런 중간합계, 전체합계 이런 거랑 추가적으로 장부금액. 장부금액 조회하라 그러면은 뭐 회수 가능 금액, 뭐 감가상각 누계액을 차감한 장부금액 이런 거 찾아보려고 하면은 그때는 재무상태표 조회 보는 게 가장 안전하게 풀이하는 방법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간단하게 106회 그 출제 경향 분석을 하고요. 107회 뭐가 나올지 예상을 해봤는데 여러분들 제가 예상한 거 만약에 문제로 실제로 나오면은 꼭 맞추시고요. 그게 아니더라도 그동안 노력하신 것만큼 좋은 결과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꼭 시험 붙으시길 바라고 합격하세요. 그럼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